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 예전엔 참 인상 좋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살다 보면요. 누군가의 첫인상이 마음에 남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점점 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참 많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엔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나게 되잖아요.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투로 살았는지, 어떤 태도와 감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는지가 하나하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지니까요. 근데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상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 보여서 그런가 싶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굳고 말투가 딱딱해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기조차 조심스러워진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눈빛, 말투가 변해가는 걸 보면 내 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요. 왜 어떤 사람은 갈수록 인상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질까 질문에서 출발해서 인상이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따뜻하고 편안한 인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말투 하나, 표정 하나, 감정 하나가 결국 내 얼굴을 만드는 재료가 되니까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상이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씩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불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버린 채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웃는 얼굴이 자연스럽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가에 힘이 들어가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생기고 입꼬리는 점점 밑으로 처지면서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가만 보면 그런 얼굴은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나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고 할 일 많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해져서 얼굴 근육을 신경 안 쓰게 된 결과일 뿐이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굳은 표정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인상도 자연스럽게 딱딱하고 차가운 사람, 심지어 무섭고 짜증 많은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손주가 할머니한테 다가오려고 하다가 할머니는 맨날 화난 얼굴이야 하고 뒤로 물러났대요. 이게 바로 표정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요. 의식적으로라도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면서 내 표정이 어떤지 체크해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미소를 짓는 연습도 좋고요. 눈웃음을 지어보는 것도 좋고요. 아예 일부러 거울 앞에서 하하 웃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지셨네요 라고 말해주는 날이 오게 돼요. 둘째, 사소한 일에도 자꾸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점점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수도 없이 생기죠. 근데 그걸 그대로 입으로 꺼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불만이나 불평을 아무데서나 아무에게나 툭툭 말해버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살짝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들어주던 사람도 자꾸 반복되면 아, 또 시작이네 하고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죠. 한 예로요. 어떤 분은 밥이 조금만 식었어도 이게 어떻게 밥이냐고 투덜거리고 누가 뭐 해줘도 고마운 마음은커녕 이왕이면 더 따뜻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아쉬움을 먼저 말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날씨가 흐리기만 해도 교통이 조금 막히기만 해도 아 진짜 재수 없는 날이야 하며 불평부터 내뱉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은 귀엽게 들릴 수 있어도 계속 반복되면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피곤해지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요. 불만이 생겼을 때는 한 번쯤 속으로 삼켜보는 것도 습관이 필요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는 대신 이걸 지금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나 붙여보세요. 좀 식었지만 그래도 맛있네. 길이 막히긴 했지만 덕분에 음악 하나 제대로 들었네 같은 말이요. 이런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인상은 금세 여유롭고 따뜻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남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차가운 인상으로 굳어버립니다. 사람 얼굴, 옷차림, 말투, 직업, 연봉, 가족관계 다 좋고 나쁘고 판단하는 분들 있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쟤는 참 가벼워 보여. 말 몇 마디 나눠보고 에이 별로 깊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스스로 결론 내리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 인상이 굉장히 날카롭고 차가워 보여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처음 본 사람한테 어디 출신이세요? 하고 묻더니 대답 듣자마자 아, 거긴 사람들이 좀 세죠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분위기 확 깨졌어요. 또 다른 경우엔 자식 친구들이 놀러 오면 겉모습만 보고 쟤는 좀 날라리 같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분도 있었죠. 그런 말은 그냥 말 한마디 같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인상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자꾸 하는 사람은 얼굴에서도 선입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눈이 자꾸 위아래로 사람을 훑고 표정이 경직되고 웃음도 진심이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뭘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겸손함으로 다가가면 내 인상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주변에서 더 신뢰받고 존중받게 되더라고요. 넷째, 남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좋은 말 못 듣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구 하나 빠지면 흉보고 없을 땐 험담하고 그런 말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그런 사람이 재밌고 솔직해 보여서 다가가기 쉽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 사람이 내 얘기도 저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기게 돼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요. 점심시간마다 누구 욕을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은 일도 못하면서 아는 척만 해. 쟤는 진짜 재수 없어 하면서 매일같이 남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선배가 회사를 떠날 땐 아무도 제대로 인사를 안 했어요. 왜냐면 다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거든요.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빠지면 그 사람 욕, 또 다른 사람 안 왔으면 또 그 사람 얘기. 이러다 보면 결국 자기도 그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뒷담화는 들을 때도 조심해야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올 땐 더 조심해야 해요. 그 순간은 재미있을 수 있어도 결국 그 말은 나를 깎는 칼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이야기, 유쾌한 일화, 감동적인 뉴스 하나 나누는 게 훨씬 인상도 좋고 대화도 편안해져요. 다섯째,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인상도 이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화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대화의 90%가 자기 이야기로만 채워져요. 처음엔 이야기 좋아하시나 보다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 피곤해져요. 예를 들어서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 30분 동안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이 한마디 꺼내려고 하면 아, 근데 또 그 다음에 말이야 하며 또 자기 말로 이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조언한다고 하면서 나는 말이야. 그 나이에 벌써 집도 샀지 하며 결국 자랑으로 흐기도 하죠. 이런 대화는 듣는 사람 입장에선 피곤할 뿐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상은 결국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요. 대화할 때는 내가 말을 많이 했나 싶을 때쯤 상대방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그땐 너는 어땠어? 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 이런 질문이요. 이 작은 질문 하나로 인상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공감 잘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여섯째,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무뚝뚝하고 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세상엔요, 작든 크든 누군가의 배려로 내가 편해지고 도움받는 순간이 정말 많은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넘겨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상이 점점 굳고 딱딱해진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문을 열어줘도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밥 차려주면 그냥 묵묵히 먹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 또 자식이나 배우자가 뭔가 챙겨줘도 한마디로 끝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게 처음엔 성격이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 태도가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무표정해지고 무표정은 또 무관심처럼 보이고 무관심은 결국 차가운 사람이라는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상대 입장에선 아니, 내가 해줘도 반응이 없네 하면서 점점 마음의 거리를 두게 돼요. 그래서요. 별거 아닌 말 같아도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정말 수고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해요. 이걸 억지로라도 해보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게 입에 붙으면 어느 순간 내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기운이 돌게 되고 말투도 훨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인상도 분위기도 한결 포근해지고 인간미 넘치는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곱째, 타인의 삶을 쉽게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은 얼굴에 불만과 아쉬움이 가득 묻어납니다. 이 세상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쓰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계속 비교하고 시기하다 보면 그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요.
어떤 분은 TV에서 누가 집 샀다는 소식 들으면 아이고 저건 운 좋아서지, 자식이 좋은데 취직했다는 얘기 들으면 요즘은 스펙보다 줄 잘 서야 돼 하며 마냥 깎아내리려고만 하더라고요. 또 SNS에 누가 여행 다녀온 사진 올리기라도 하면 저런데 돈 써서 뭐 하나 몰라 하면서 은근한 질투 섞인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말들을 자주 하다 보면요, 내 얼굴에서도 계속 불만, 아쉬움, 시선이 좁아진 느낌이 드러나요. 표정이 어두워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입꼬리도 올라갈 줄 모르고요. 이럴 때는요,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대신 저 사람 정말 잘 됐구나, 나도 그런 날이 오겠지 하고 마음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게 축하하고 응원하는 말을 입에 자꾸 올리다 보면 얼굴도 더 밝아지고 내 삶에도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면서 인상도 자연스럽게 편안한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덟째, 자기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상에서 신뢰감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실수했을 때 괜히 둘러대고 핑계대고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은 자존심 지킨 것 같고 체면 차린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태도가 반복되면 사람들 눈엔 책임감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깊게 박히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모임 시간에 항상 늦으면서도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오히려 아니, 여기가 교통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시간이 너무 애매했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외부로 돌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가족끼리 일어난 문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몰아붙이기까지 하니 점점 가족들도 말 섞기를 꺼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결코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아, 이건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엔 쑥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더 믿음이 가고 인상이 부드럽고 깊어 보이게 돼요.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얼굴에서도 자연스럽게 진지함과 따뜻함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홉째,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사는 사람은 인상이 무겁고 피곤하게 보이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걱정을 계속 되새기고 입으로 꺼내고 표정으로 드러내고 하루 종일 그 무게에 눌려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피곤하게 만들어요. 인상도 자연스럽게 눈썹이 찌푸려지고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입술도 자꾸 일자로 굳어지면서 무겁고 예민한 분위기를 풍기게 되죠. 예전에 어떤 분이랑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음식 주문하기 전부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소화 안 되면 어떡하지, 여기 위생은 괜찮나 하면서 온갖 걱정을 하더라고요. 결국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왔어요. 그 뒤로는 같이 다니기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전부 꺼내놓고 살면 내 마음도 지치고 내 주변도 함께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요, 걱정이 올라올 때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 나중에 일어날 일은 그때 가서 걱정하자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의 인상은 무겁지 않고 오히려 믿음직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열째, 웃음이 사라진 사람은 인상이 점점 메말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면요, 사람의 기운 자체가 뚝 떨어져 보여요. 예전엔 자주 웃고 소리 내서 잘 웃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웃음이 줄고 어색하게 입꼬리만 올리는 정도가 되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조심스러워지고 어색해지죠. 어떤 어르신은 이 나이에 무슨 웃음이야 하시는데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몸과 마음을 다 건강하게 해주거든요. 웃는 얼굴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좋은 기운을 퍼뜨려요. 그래서요, 유머 감각이 없어도 괜찮고 억지로 큰 소리로 웃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작은 미소라도 자주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드라마 보면서 피식 웃어보고 친구와 전화하며 가볍게 웃고 가족들 보면서 흐뭇한 웃음을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웃음이 있는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상이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10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인상이란 게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쌓인 말투, 표정, 생각, 습관들이 얼굴에 그대로 녹아들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상이 좋아진다는 건 결국 내가 더 따뜻하고 여유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점 있네 하고 공감이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꿔보시면 됩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마음가짐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